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오스트리아 대 보스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는 6승 1패로 압도적 흐름을 이어가며 H조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랑닉 감독 체제 아래 강력한 개겐프레싱과 빠른 전환 속도가 돋보이며 경기 운영의 완성도가 높다. 라이머 자비처로 이어지는 중원 압박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에너지 레벨을 보여준다. 7경기 단 1패만 허용한 안정감 속에서 홈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본선 직행이 확정된다. 홈구장의 분위기 역시 오스트리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전술 조직력 심리적 여유까지 갖춘 오스트리아는 이 경기에서도 흔들림이 적어 보인다. 보스니아는 5승 1무 1패로 훌륭한 성적을 거두며 마지막까지 1위 추격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에딘 제코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 경기의 안정성을 보완한다. 다만 조직력의 짜임새나 압박의 강도에서는 오스트리아보다 한 단계 아래라는 평가가 많다. 1위를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해 원정에서도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만큼 뒤 공간 노출 위험이 크고 심리적 부담도 상당히 커진다. 높은 투지는 분명 강점이지만 전력 완성도 면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보스니아는 승리를 위해 강하게 전진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오스트리아의 빠른 압박 회피와 역습 구조에 가장 유리한 전개다. 심리적 여유와 홈 이점, 그리고 전술적 완성도까지 고려하면 무게추는 오스트리아 쪽으로 기운다. 보스니아의 의욕적인 전개가 오히려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스웨덴 대 슬로베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웨덴은 1무 4패라는 충격적인 성적으로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팀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 이삭 쿨루셉스키 요케레스 등 공격진 개인 기량은 유럽 정상급이지만 팀 전술은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 특히 수비 조직력 붕괴가 뼈아픈 문제로 경기마다 치명적인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홈이라는 이점, 그리고 더 이상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마지막 동기부여는 분명 존재한다. 팬들 앞에서 족골질을 피하기 위한 투지가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개개인의 클래스와 활동량이 정상 수준으로만 돌아와도 경기력 반등 여지는 충분하다. 슬로베니아는 3무 2패로 패배는 많지 않지만 동시에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것이 큰 약점이다. 오블락이 지키는 수비 라인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견고함을 자랑하지만 공격 전개는 답답함이 크다. 셰슈코의 잠재력은 높지만 단독 해결 능력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며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다. 무승 행진이 길어지면서 팀 전체가 공격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원정에서도 지지 않는 축구는 가능하지만 이기는 축구를 만들어내기엔 한계가 있다. 스웨덴보다 수비 안정감은 높지만 결정력을 비교하면 오히려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두 팀 모두 성적 부진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지만 공격 옵션의 다양성은 스웨덴이 훨씬 우위다. 슬로베니아는 오블락의 선방 능력을 제외하면 스웨덴을 흔들 만한 공격 자원이 부족하다. 홈에서 마지막 자존심 회복을 노리는 스웨덴이 더 높은 에너지 레벨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동기부여 공격력 환경 모두 스웨덴 쪽이 근소하게 더 앞서 있다. 세 번째 경기 코소보 대 스위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소보는 3승 1무 1패로 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예선 성적을 기록하며 조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무리키와 라시차가 이끄는 공격진은 유럽 강팀을 상대로도 충분한 위협을 줄 만큼 결정력이 좋다. 특히 프리슈티나 홈구장의 열광적인 응원은 상대가 가장 버거워하는 코소보만의 강력한 무기다. 조 1위 직행을 위해서는 오직 승리만 필요하기 때문에 라인을 높여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나친 전진 압박은 뒷공간 노출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문제가 변수다. 홈의 분위기와 절박함으로 경기 초반 강하게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스위스는 4승 1무의 무패 행진으로 조 1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자카 아칸지 조머로 이어지는 중원 수비 라인은 유럽에서도 최정상급 조직력을 자랑한다. 원정 경기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노련함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코소보보다 객관적인 전력 우위가 명확해 불필요한 모험 없이 운영 중심의 전술을 가져갈 전망이다. 스위스에 필요한 것은 승리가 아닌 무패이기에 심리적 여유까지 더해져 있다. 상대의 전진 압박을 유도한 뒤
역습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경기 성격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팀 vs 지지만 않으면 되는 팀의 전형적인 구도가 된다. 코소보의 강한 전진 압박은 스위스에게 오히려 뒷공간을 공략할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스위스의 안정된 수비 라인이 코소보의 공격을 견디고 경기 전체 흐름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코소보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은 있겠지만 결과를 가져가기엔 스위스의 노련함이 앞선다. 네 번째 경기 스코틀랜드 대 덴마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 3승 1무 1패로 조 2위를 기록하며 마지막까지 1위 경쟁의 희망을 지키고 있다. 스티브 클락 감독 체제 아래 맥토미니 맥킨 로버트슨 등 핵심 자원들이 완전한 조직력을 구축했다. 특히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과 활동량은 이번 예선 내내 팀의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했다. 홍 구장 글래스고의 열광적인 응원은 상대에게 큰 압박을 주며 스코틀랜드에게는 강력한 무기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본선 직행이 사실상 끝나는 만큼 라인을 올리고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적인 운영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뒷공간 노출이라는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덴마크는 3승 2무로 조 1위를 지키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호일룬 에릭센 호이비에르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중심을 잡고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유지 중이다. 유럽 예선에서 덴마크의 가장 큰 장점은 지지 않는 경기 운영으로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팀이다. 원정이지만 승점 1점만 확보해도 1위를 지킬 수 있어 심리적으로 스코틀랜드보다 훨씬 여유가 있다. 경기 템포를 낮추고 상대의 조급함을 유도한 뒤 역습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는 전술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스코틀랜드의 공격 기회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스코틀랜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해 라인을 올리겠지만 이는 덴마크에게 원하는 경기 흐름이다. 덴마크는 특유의 단단한 수비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상대의 전진 압박을 흡수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홈 분위기가 초반엔 우세를 만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팀 완성도는 덴마크가 앞선다. 90분 내내 접전 양상이 이어지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한 방은 덴마크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불가리아 대 조지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불가리아는 오전 5패로 단 1승도 없으며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공격 수비 모두 총체적인 난국을 겪고 있으며 1득점 18실점의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홈 경기를 통해 체면을 세우고 싶겠지만 경기 흐름을 바꿀 만한 전술적 강점이 부족하다. 선수단 사기 역시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 초반 실점 시 경기력이 급격히 흔들릴 위험이 크다. 조직력 붕괴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 공격을 제어하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0승 탈출만을 목표로 하는 배수진의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조지아는 1승 4패이지만 그 유일한 승리가 바로 불가리아전이었고 경기력 우위도 확실했다. 크바라츠헬리아와 마마르다 슈빌리라는 두 명의 월드 클래스급 에이스가 팀의 중심을 잡고 있다.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는 않지만 개인 능력 하나로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미 본선 진출은 좌절됐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확실한 승리로 마무리하겠다는 동기부여가 강하다. 전력 차가 명확해 원정임에도 경기 주도권은 조지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수비 안정감도 상대보다 훨씬 좋아 실점 위험이 적다는 점도 강점이다. 두 팀 모두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경기력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불가리아는 홈 경기라도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술적 변화가 부족하다. 반면 조지아는 에이스 한두 명의 개인 능력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전체적인 스쿼드 밸런스와 결정력에서 조지아가 확실히 앞서며 경기 주도권을 잃지 않을 전망이다. 여섯 번째 경기 스페인 대 튀르키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페인은 오전 5승이라는 완벽한 성적으로 조 1위를 질주 중이다. 야말리코 윌리엄스 등 새로운 세대가 폭발적인 전개와 드리블로 경기 흐름을 주도한다. 로드리가 이끄는 중원은 안정감과 압박 회피 능력이 탁월해 경기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점유율 기반의 전술적 완성도는 여전히 유럽 정상급이며 홈에서는 더욱 강해진다. 1위 직행을 눈앞에 둔 경기라 집중력 또한 매우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전체 라인 간격이 치밀해 실점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강력한 무기다. 튀르키예는 4승 1패로 준수한 성적을 냈지만 유일한 패배가 스페인전이었다. 몬텔라 감독 체제에서 조직력이 향상됐지만 기본 체급에서는 스페인에 확실히 밀린다. 아르다 귤러 등 재능 있는 자원이 있지만 경기 전체를 바꿀 무게감은 아직 부족하다. 조 1위를 노리기 위해 승리가 필요하지만 원정에서 라인을 올리는 것은 큰 리스크다. 수비 집중력에 기복이 있어 스페인의 빠른 전개를 견디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전반 초반은 버티겠으나
흐름이 기울면 대응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체급 조직력 전술 완성도 모두 스페인이 앞선다. 튀르키예는 승점 3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그 자체가 스페인에게 기회다. 스페인은 점유율로 압박을 무력화한 뒤 조급한 튀르키예의 뒷공간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전반은 접전이더라도 중후반부터 스페인의 일방적인 주도 흐름이 예상된다.